때마다 들려. 괜찮아. 다 이러면서 하나씩 고쳐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겁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보다는 내뱉어서 틀리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. 그게 발전하는 과정이거든. 실수를 계속해야 그걸 고쳐서 실수 안 하게끔 바꿔갈 거 아니에요. 가비을한테 매매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하루 딱 지나니까 계약했다고 왔자니 샀다 하고. 이게 자기 계약이라니까. 귀엽잖아. 볼 때마다 귀여워. 이 대리 너무 귀엽지. 야, 대신 가서 팔고 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샀잖아. 귀엽잖아. 그럼 매도인 측한테 대리할 권한을 받았으니까 매도인 측은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행위를 한 거라고. 그럼 대리할 권한 있고 갑을 매도인 당사자로 했잖아요. 그런데 매수인이 자기가 됐다는 게 문제다니까. 그럼 지 혼자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, 결국. 그럼 가격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니까.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고. 그래서 아무리 귀여워도 본인한테 효력 없다고. 본인한테 효력 없어. 주의하실 건 이 자기 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금지 규정이 위반했다고 해서 그냥 무효로 확정이 나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계약 자체가 좀 귀엽게 했지만 계약 내용이 터무니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할 거고, 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나, 을이 사나, 뭐 별반 다를 게 없어. 그럼 그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. 계약 자체가 무효로 확정나는 게 아니고 무권 대리가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본인이 사후에라도 아유 참 귀엽게 했구나. 그래 내가 효력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효력이 있는 거고, 인정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. 그래서 이 자기 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럼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이미 확정난 채무 이행 등은 할 수 있는 거고, 본인이 미리 허락을 해줬다면 가능해요. 근데 허락도 없고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는 행위를 자기 계약을 했어. 그렇다고 무효로 확정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. 본인이 사후에 추인해 줄 수가 있다고. 시험은 그래도 자기 계약이 자주 나오는 편이요. 그럼 자기 계약은 무권 대리가 된다.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, 대리가 정상적 거래 행위가 되려면 사람이 몇 명 나와야 돼. 일단 3명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자기 계약은 몇 명 나와? 딸랑 2명 나와. 그래서 대리에서 계약했다고 나왔는데 사람이 2명 나왔어. 자기 계약이지. 본인하고 대리인 둘이 계약하는 문제. 쌍방 대리 쉬워요. 쌍방 모두를 혼자 대리한 거예요. 본인 2명을 지 혼자 대리했다고. 북치고 장구친 거지. 가비을한테 매매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또 우연히 병한테 매수 대리권 수여받았어. 아유, 꽃샘 추위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앉아서 혼자 해. 안 된다고. 그러면 이 매매라는 행위는 서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동일한 법률 행위를 쌍방 모두를 혼자 대리해서는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. 단 모두 허락을 받았거나 혹은 이미 확정난 채무를 이행만 하는 것일 뿐이라서 둘의 이해가 충돌할 염려가 없는 경우, 그때는 가능하다고. 그 예로 나오는 건 등기 신청 행위밖에 없어요. 그래서 책은 102페이지에 법조문, 그 법조문 제124조에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허락에다 동합시고, 뭐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.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, 이걸 자기계약.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쌍방 대리. 그러니까 허락이 없으면 안 돼.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고.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. 채무이행 거기다 동합시고. 여기서 채무이행은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럼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는 채무이행은 안 된다는 뜻이고,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취지를 정리하시면 되고, 취지. 그리고 10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, 동그라미 3번, 4번에 기억, 니은, 이랬던 시험에 안 나와. 일체 보실 필요가 없어. 전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 사건이 아니다고. 여러분이 보실 거는 B. 맨 밑에 동그라미 B에다 외우시고, 이전 등기 신청 거기다 동하시면 돼. 그럼 등기 신청행위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, 서로 돈도 다 오고 간 거죠. 등기만 이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누가 해든 상관없잖아.
그러니까 자기 계약이든 쌍방대리든 다 가능한 사안이고, 동그라미 C. 이제 이 C를 비교해서 보시는 거야. C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, C를 보실 때 일관성을 유지할 건 이거예요.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,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는가를 판단하시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물변제하고 경계에다가 각각 세모 치시고, 대물변제는 말 그대로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예요. 그럼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당사자가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모르죠.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뜻이라고. 다툼이 있다는 거고, 경계는 이걸 말이에요. 둘이 매매를 했어. 그럼 을은 돈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을이 돈 말고 자기 물건으로 대신 주고 싶어. 그럼 뭐가 돼? 교환계약이 되는 거지. 그럼 둘이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 간에 이거를 물건으로 대신 주기로 교환계약으로 바꾸고 싶잖아. 이 바꾸는 행위를 경계다 그래. 그럼 을 혼자 할 수 있어 없어? 없지. 값도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경계도 계약이에요. 둘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. 그럼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다툼이 생기겠지. 그런 뜻이라고. 그래서 대물변제나 경계는 채무 이행에 속하지 않는다고. 허용 안 된다는 소리요. 되려면 허락이 있어야 돼. 다툼이 있는 채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변제 안 되고, 항변권이 붙은 채무 변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. 다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항변권으로는 뭐가 나와? 동시에 항변권. 또 에? 동시에 항변권하고 또 뭐 나와?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어? 옛날에 민법 공부 좀 하셨구만. 그건 시험범위 아니요. 그건 보증관계에 나오는 관계고, 유치권 항변 있잖아요.